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황민준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는데요. 시험 보느냐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번 생명과학 1은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점수가 조금 평소보다 덜 나온 친구들도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긴 이릅니다. 성적표 나와봐야 100분이 찍혀봐야 아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일단 오늘 총평을 먼저 난이도와 전체적인 시험의 특징 말씀드리고, 또 문항 해설까지 이어질 테니까 문항 해설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전체 난이도를 보면은 올해 2026학년도 대수능 역대급 최고 난이도였습니다. 생명과학 1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사이트에서 등급 컷을 발표하고 있는데 EBS도 있고 메가스터디도 있고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가장 1등급 컷으로 많이 잡은 점수가 42점입니다. 그리고 2등급 컷으로 가장 많은 사이트들에서 잡은 점수가 38점, 3등급은 35점. 내 생각엔 말이죠. 예전에 2023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 1의 1등급 컷이 42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험지와 이번 수능 시험지를 비교해보면 이번 수능 시험지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등급 컷은 지금 42점으로 나오는 이유가 응시자 수가 줄어들었다 보니까 1등급 인원도 4%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컷이 조금 올라간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원래대로 하면 예전 응시 인원수 시절에 등급 컷으로 하면은 39나 38 정도가 적당한 그러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죠. 생명과학 1 정말 탐구 어느 과목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그런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출제된 문제들 특징을 보면요. 올해 6월과 9월에 시행된 모의평가에서는 비킬러 열세문항,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몇 초 만에 풀던 그 문제들 있죠. 열세문항. 그 열세문항은 기출문제를 그대로 활용해서 출제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문제를 읽지 않고도 기역, 니은, 디귿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번 수능에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와 아주 비슷한 기출문제의 기역, 니은, 디귿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한 문제 숫자가 매우 적었고, 이 기본 단순 암기형 열세 문항도 자료 해석형의 자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료가 첨가가 돼서 몇 초 만에 답을 내지는 못하도록 조금 시간 걸리도록 출제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열세 문항을 푸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거다. 이번 수능에서. 그리고 2015 개정 수능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혈액형과 방형구가 한 시험지에 모두 나온 시험지였습니다. 혈액형도 조금 시간 걸리는 문제잖아요. 비킬러 문제 중에. 방형구도 조금 시간 걸리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씩만 나왔거든, 원래.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두 개가 모두 출제가 되면서 이것도 여러분들의 시간 부족을 유발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 열세문항, 비킬러 열세문항을 최대한 빨리 풀고 7문항을 풀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이 걸려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지고 조금 시험을 뒤에 남아있는 킬러 문항들도 그르친 게 아닌가. 그런 학생들이 일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13번에 막전이가 나왔고 14번에 OX 빵일리 퍼즐이 나왔거든. 근데 막전이와 OX 빵일리 퍼즐의 난이도가 높았어요. 예전 시험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난이도가. 근데 13, 14번 요 앞쪽에 이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13번, 14번에서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이후 문제들에도 영향을 받았고 13번, 14번을 그래도 절차대로 여러분들이 체화한 그 절차대로 어떻게든 풀어냈으면 그 뒤에 나오는 근수축이나 그 뒤에 나오는 단일인자 유전은 굉장히 쉬웠거든요. 15번, 18번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의 특징이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13번, 14번이 등급을 갈랐다. 13번, 14번을 어떻게든 풀어내고 넘어간 학생 15, 18번을 풀어내면서 나머지 문제들은 찍었겠지.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30분 안에 20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시험지가 아니었어요. 이번 수능은. 3문제를 남기고 시간을 거의 다 쓰고 마지막 3개를 찍었으면 정말 최상위권 학생이고요. 2개를 남기고 30분 동안 18개를 풀어내고 2개를 마지막에 찍었다. 극상위권입니다. 이번에 점수 최종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예상은 만점자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만점자가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한 찍어서 그 정도 만점자는 항상 나오니까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만점자 예상하고요. 2개 틀려도 100분이 99가 찍히지 않을까. 2개 틀린, 만점자와 하나 틀린 학생, 2개 틀린 학생이 1% 남짓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개 남겨놓고 2개 마지막에 찍어서 제출했다. 그러면 거의 1% 정도, 전국 1% 정도의 성적대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13번, 14번이 갈랐어요. 13번, 14번을 안 풀고 포기하고 넘겼으면 그 학생도 점수 잘 나왔을 거고 13번, 14번을 어떻게든 풀어내고 15, 18을 빨리 풀고 나머지 찍은 학생도 점수가 1등급이 나왔을 거고요. 근데 13번, 14번에서 시간 투자만 많이 하고 못 풀고 넘겼던 학생들은 평소보다 많이 아쉬운 점수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배치도 좀 그랬고 전체적인 난이도도 그랬고 그 열세 문항의 난이도도 그랬고 역대급 어려운 수능이었다. 이번 수능. 그래서 뭐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은 뭐 표준 점수 정말 어떤 탐구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오고 100분위도 잘 나올 거지만 이 13번, 14번에서 이 문턱을 13번, 14번의 문턱을 못 넘었던 학생들은 너무 아쉬운 그런 시험이 됐을 겁니다. 그래도 수능을 본 학생들은 이제 수능은 끝났으니까 좀 쉬시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 또 못 풀었던 문제, 뭐 찍어서 맞췄던 문제, 이런 문제 어떤 절차로 풀어야 되는지 또 전문항 해설에서 또 확인해도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수능 본의하고 너무 수고가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예비 고3들 있죠? 예비 고3들은 이 수능 시험지를 올해 수능 시험지를 보고 아마 뜨악 할 텐데 내년에도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을 거예요. 올해 이렇게 지금 점수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쉬워질 테니까 너무 예비 고3들 놀라지는 말라는 거. 아시겠죠? 자, 시험 본 친구들 수고 많았고 내년에 시험 볼 친구들도 조금 쉬워질 테니까 좀 더 화이팅 하시고요.